이불은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함께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운이 많이 나오고 역동성이라든지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풍수에서 뜻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좀 마찰이 생긴다, 이 일이 힘들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풍수의 신 풍신 이주환입니다. 자, 오늘은 인테리어 소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소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기운이 주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이불은 24시간 중에 12시간 이상 함께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줄무늬 이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많이 돌아다니시거나 사람을 상대하거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줄무늬 이불 자체의 기운이 많이 나오고 역동성이라든지 기동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풍수에서 뜻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줄무늬 이불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출장도 많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줄무늬 이불을 부모님께 선물을 받게 됐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지 이불을 쓰다가 줄무늬 이불로 바뀌었는데 그걸 덮고 누워보니까 꿈자리도 좋고 그 다음 날에 상쾌하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갑다 하고 이제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불을 빨게 되고 무지 이불을 한 3일간 이제 쓰게 됐는데 무지 이불 덮었을 때는 조금 기운이 빠지고 소심하게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다시 줄무늬 이불을 덮었더니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다음 날에 일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이제 취업하거나 그리고 이제 좀 이동수가 있으신 이런 분들에게는 줄무늬 이불을 좀 추천드립니다. 무지 이불을 설명해 드리면 사람들하고 좀 마찰이 생긴다, 저희가 밖에서 좀 시끄럽다, 조용히 지내고 싶다, 쉬고 싶지 않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신 분들에게는 이제 추천드려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캐릭터나 이제 줄무늬 있는 이불 같은 경우에는 기운을 받는다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기운 받으면서 그 사람 성향에 대해서 그 성향이 좀 올라가기도 해요. 근데 피곤하거나 이제 좀 지쳐 있을 때 와서 이불 덮고 자게 되면 좀 다음 날에 좀 피곤하게 되고 상쾌한 기분도 들잖아요. 무지 이불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좀 마찰이 생긴다, 이 일이 힘들다, 이런 분들한테는 좀 추천드립니다. 이불에 이제 해바라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바라기 그림 뜻은 재물이 상승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말 그대로 재물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불을 덮고 자게 되면 조금이나마 재물을 상승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덮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덮고 일어나서 또 그 하루를 또 상쾌하게 지낼 수 있는 기대 심리를 얻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려진 이불 같은 경우에는 인복이 상승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 말은 하늘처럼 구름이 모이고 하늘이 아주 넓은 것처럼 마음 좀 많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효과를 얻게 된다고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같은 경우는 일단 먹구름도 있고 비 내리는 거, 눈 내리는 거 있는데 특히 비 내리거나 눈 내리는 것도 이쁘긴 하지만 그걸 그려진 이불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그려진 이불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아닌 이상은 수맥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름이 둥둥 떠있는 하늘색 그림이 그려진 이불로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바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운 중에서 특히나 건강운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좀 아프시거나 잔병치레, 기운이 약하거나 가위가 눌린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바다 그림이 그려진 이불을 추천드립니다. 바다는 일단 파도가 있고 그 안에 거대한 물고기, 아직 알 수 없는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 무궁무진한 그 에너지가 가위가 눌린다거나 그리고 꿈자리가 싸놨거나 이런 부분들한테는 좋은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이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불은 사람마다 집 방향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기운 받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왕
평생 같이 갈 물건이라면 아무거나 쓰는 것보다는 정말 잘 중요시 보시고, 그 다음에 이불을 예를 들면 빌려주거나 함부로 이불을 처박아 놓거나 빨지 않고 오랫동안 놔두면 자기 복을 마이너스를 시키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시계 같은 경우는 위치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모양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시계의 위치라든지 방향들이 있는데, 특히 손님방 같은 경우에는 탁자 시계가 좋을 것 같고, 손님방에 쓰게 할 경우 손님들이 매우 편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손님의 좋은 기운을 남기게 하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탁자 시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시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쓰는 경우, 어른 혼자가 쓸 수도 있겠지만 발밑에 놓는 것보다는 내 옆에다 두는 게 더울 것 같습니다. 발밑에 두게 될 경우에는 시계가 가늘이 있기 때문에 전제 시계가 아닌 이상 초점이 있는 시계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을 찌르거나,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기운이기 때문에 가위가 눌릴 수도 있거나 손목을 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방의 발밑보다는 내 머리 옆이라든지 안이 떨어진 곳에 두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방은 평수가 같은 모양이 좀 틀리든 안방 다음에 작은 방들은 탁자 시계도 좋지만 문 옆에다가 시계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자녀들이 쓰는 방이기 때문에 초심이 좀 크거나 이런 부분들은 비추를 하고 전자시계로 바꿔서 보시는 게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원룸, 오피스텔, 투룸, 쓰리룸 이제 살고 있을 때는 자그마한 시계라든지 전자시계가 이런 부분들이 좋고, 어쩔 수 없이 큰 시계를 두어야 된다 이러면 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제 시계를 두어야 시계에 대한 압박을 안 받고 재물이 덜 나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많이 보고 그 시간에 맞춰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활동 시간에, 그리고 내가 보는 시야에 많이 가까운 곳에 두어야 기운을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는 운동력이기 때문에 시계도 소중히 봐야 되고, 시계로 인해서 우리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는 물건입니다. 오늘 풍수지리 소품대에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좀 간략하게 평균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만 좀 모아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좀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좀 더 깊고 또 신중히 알 수 있는 아이템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풍수의 신 풍신 이주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